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주간 딱풀 2월 10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오전에 앞으로 향후 전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몇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이 전당대회 컷오프 발표가 됐습니다. 대표 경선에 나갈 사람들 4명, 그리고 최고위원 경선에 나갈 사람들, 그리고 또 청년 최고위원에 나갈 사람들 컷오프를 거친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고 10시 반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오늘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11시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건희 법원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안들이 어떻게 결정이 됐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전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텐데, 이 석간부터 주요 기사로 다루겠죠. 근데 오늘 조간신문에서는 이런 예고 기사 정도만 나왔고, 대부분의 일면 토업은, 조간기사 오늘 일면 토업은 북한의 신형 무기 이야기입니다. 신형 무기 이야기. 자, 먼저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면은 조선일보 일면 토업 기사 이겁니다. 미국엔 신형 ICBM, 남한엔 전술 핵부대로 협박. 어제 북한이 대규모 심야의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열병식 열어서 한국과 미국 겨냥한 핵 타격 능력을 동시에 과시를 했다. 고체 연료로 추정되는 ICBM,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보다 이 발사할 수 있는 속도가 빠릅니다. 액체 연료는 뭐 가스를 주입을 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지만, 고체 연료는 바로 발사를 하기 때문에 그 상대 쪽에서, 우리나 미국 쪽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 고체 연료 추정 ICBM, 그리고 전술 핵 탑재 가능한 미사일이 열병식에 등장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김일성이 즐겨 입던 검은 중절모, 그리고 코트 차림이었고, 최근에 자주 공식 성상에 등장하는 딸 김주애가 또 동행을 했습니다. 군을 사열하는데, 김주애가 열병식까지 등장을 하면서 후계자 가능성이 지금 적극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 11시에 검찰에 출석을 하는데, 출석을 이제 해서 조사를 받고 있죠. 검찰은 지금 저번에 그 출석 때처럼 200쪽 가량의 질문지를 준비를 했는데, 이재명은 첫 조사 때 제출한 그 서면 진술서로 모든 걸 가름하겠다 이래서 사실상의 묵비권을 행사하는 그런 조사가 지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9시 반에 검찰에서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11시에 나가겠다. 최고위원 회의 끝나고 뭐 그렇게 해서 11시에 나갔는데, 그 전에 1차 출석할 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1차 성남지청에 출석을 할 때 41명의 국회의원들이 병풍을 쳤죠.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2차 대장동으로 2차 출석할 때 국회의원들에게 나오지 마라 했는데 한 20명이 또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의원들에게 절대 나오지 마라 이렇게 당부를 했지만, 이게 말과 행동이 상당히 다릅니다. 서로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곧바로 돌통해 놨는데,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신문기사, 동아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뭐냐면, 민주당의 정치혁신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 정치혁신위원회에서 앞으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평가에 장애투쟁 반영 추진, 당내에서는 친명 줄 세우기냐 이렇게 반발을 한다는 기사입니다.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소속 국회의원들의 평가 항목에 이런 거를 넣는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당 대응 활동. 정치 현안, 지금 여기서 정치 현안은 이재명 방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대표 지키기. 이것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최근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에 대한 맞불 성격의 대규모 장애 투쟁을 시작한 상황이죠. 지난주부터 했는데, 내년 4월 총선 공천심사에 반영되는 국회의원 평가 항목에 장애 투쟁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는 친명 줄 세우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고, 현행 당원, 민주당 당원 70조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평가 항목이 의정활동, 지역활동, 공약 이행활동,
기여 활동 이렇게 평가를 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정 활동, 기여 활동 이렇게 평가 항목을 두겠는데 여기서 그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기여 활동을 이렇게 바꾼다는 겁니다. 당무 기여 활동, 공직윤리 관련 항목으로 대체한다는 건데 이 당무 기여 활동에는 당직 경력, 당의 정치 현안 대응, 대언론 및 미디어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이것을 두고 당내에서는 장애 투쟁 참석 여부 등이 주요 평가 항목이 될 것이다. 이 경우에 이재명 방탄당이라는 이미지가 더욱더 고착화 될 수 있다. 자, 이런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에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 검찰 독재 규탄 대회를 개최하면서 전국의 지역위원회, 지역구죠. 지역구에 많게는 100명씩 총 동원령을 내렸었죠. 총 동원령을 내렸는데 현역 의원도 그때 100명 이상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서 또 장애 집회를 할 예정인데 그때 그 각 당협에서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동원을 하는지 자기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동원을 해서 이재명 지키기 위한 장애 집회에 나오도록 할 것인지 그걸 평가를 해서 그걸 국회의원 다음 총선 때 공천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충성도를 지금 테스트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돼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재명에 대한 지금 본격적인 소환 조사 또 재판 이제 시작인데 지금부터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들 막 줄 세우게 해서 나중에 공천에 불리하다 나를 위해서 뛰지 않으면 이런 식의 활동을 지금 시작을 하면은 앞으로 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도 이재명 관련 의혹들이 계속 조간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면 곳곳에 이재명 비리 혐의 기사가 자리를 잡았는데 조선일보 사회면 보시면은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정영학 녹음 파일 털었더니 김만배의 말이 나왔는데 내 지분 반 걔네 것 복수죠. 걔네들 걔 것이 아니고 걔네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1년 말에 정영학 녹음 파일을 검증을 하면서 그때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은 민간 속기사를 시켜서 만들어서 제출했던 겁니다. 속기사를 시켜서 녹취록을 제출했는데 그 녹음 파일 자체를 검찰이 2021년 문재인 정부 때죠. 그때 녹음 파일 자체, 녹취록이 아닌 녹음 파일 자체를 검증을 해보니까 녹취록에, 그러니까 속기사가 풀어쓴 녹취록에는 없는 내용이 나왔다. 없는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 그 녹음 파일을 직접 들어보니까 검찰에서. 그 녹음 파일이 이 새로운 내용이 이겁니다. 김만배 씨의 대장동 지분 중 절반, 그러니까 24.5%, 절반이 정진상, 김용, 유동규 씨 몫이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 녹취록에서 김만배는 계속 얘네, 걔네들, 이 XX들 이렇게 428억 원 약정 대상을 복수로 계속 표현을 합니다. 복수로 표현을 하니까 검찰에서는 정진상, 김용, 유동규 몫이다 이렇게 이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정진상과 김용은 사실상 그 두 사람 것이 아니고 이재명 것이죠. 이재명. 그리고 또 유동규 몫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민주당은 정영학 녹취록에 근거해서 녹음 파일이 아니고 녹음 파일 새로 나왔습니다. 그 전에 녹취록에 근거해서 428억 주인은 유동규 한 명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그런데 녹음 파일을 녹취록은 이게 풀어서 쓴 건데 그게 아니고 직접 소리를 들어보니 여기서 복수로 나왔다. 그래서 얘네, 걔네들, 이 XX들, 그래서 정진상, 김용, 유동규 몫을 지칭한 것이다. 검찰에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뒤에는 이재명이 있죠. 그래서 이재명 몫이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2021년 문재인 정권 때인데 그때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이런 사실을 파악을 하고도 녹음 파일, 녹취록이 아닌 녹음 파일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직접 파악을 하고도 수사를 진척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의 수사팀이 바뀌었죠. 그래서 작년 9월에 유동규 씨가 수사에 협조하기 시작하면서
현재 수사팀은 김만배 씨가 최종적으로 공통사업비를 제외한 700억 중에서 428억 원을 약정했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김만배 지분 절반이 이재명 쪽 것이다. 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동아일보 사이면 보시면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죠. 북한에 총 100만 달러 전달, 부대 비용 200만 달러 포함. 그동안 김성태 씨가 이재명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준 것이 800만 달러로 돼 있었죠. 500만 달러는 북한의 스마트팜 그 사업. 그 사업은 그 경기도가 원래 지원을 하기로 한 건데 경기도가 어제 뭐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으니까 김만배 씨가 대신 준 겁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준 것이죠. 이재명이 이 대통령이 되면은 어떤 그때 그 특혜를 받기 위해서 준 것이고 또 300만 달러는 이재명이 북한을 가는데 방북을 추진을 하면서 북한에서 뭐 카프레이드도 하고 헬기도 띄우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비용 또 500만 달러를 줬습니다. 그래서 800만 달러로 나왔는데 그것이 아니고 더 정확히 그 검찰에서 수사를 해보니 200만 달러의 부대 비용이 또 있더라. 그래서 800만 달러가 아니고 1000만 달러를 전달을 했다. 그런데 검찰은 이 1000만 달러를 이재명이 뇌물 받은 걸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1000만 달러 전부가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뇌물이라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중에 2019년 1월과 4월에 전달한 500만 달러는 경기도와 북한이 합의한 스마트팜 사업비를 김성태가 대납했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을 하고 2019년 11월과 12월에 전달한 300만 달러는 방북비용, 이재명의 방북비용을 대신 전달을 했기 때문에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을 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대비용 200만 달러는 사용처에 따라서 제3자 뇌물죄 또는 뇌물죄로 나눠서 적용을 한다. 자, 그러니까 북한에 보낸 돈이 결국은 이재명이 뇌물을 받은 걸로 쌍방울 김성태로부터 뇌물을 받은 걸로 이렇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뇌물죄는 정치자금법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그 액수가 클수록 형량이 아주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적용이 되면은 이재명이 구속이 될 경우에 정말 장기간 옥중에서 보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정치면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 본경선 진출자를 발표를 하죠. 책임당원 6,000명 표심이 처음으로 확인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이렇게 응답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뭐 김기현이 1등이니 안철수가 1등이니 이렇게 했지만 이 실제로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책임당원들이죠. 국민의힘 지지층,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약간 결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좀 교집합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책임당원 6,000명이 오늘 그제 투표를 한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표심이 처음으로 확인이 됐는데 조선일보 그 정치면 기사입니다. 근데 이 책임당원들의 구도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책임당원들의 이 인적 형성이 조선일보 오면 여당 선거인단 영남 과반이 깨졌다. 영남이 그동안 과반을 차지했는데 영남이 40%, 수도권이 38%,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이 3.8 전당대에서 투표권을 갖는 선거인단은 84만 명 정도인데 이 명부를 확정을 한 겁니다. 선거인단 명부를. 이것은 6.11 전당대회 2021년 이준석이 당선됐던 그때 선거인단 32만 8천 명과 비교해서 한 2.5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영남 비율이 50% 이상이었는데 40%대로 줄었다. 대신 그래서 당원 규모와 구성의 변화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중요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선거인단은 대의원 8,944명, 책임당원 매달 당비를 내는 78만 6천여 명이고 일반 당원 4만 3천여 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책임당원 비율, 3번 이상 당비를 낸 책임당원 비율이 93.7%에 달합니다.
이 84만 명의 선거인단은 역대 최대 규모가 되는 것이고, 그때 이 전당대회, 2021년 전당대회 이후에 55만 명이 물을 늘었습니다. 그것이 대선 때, 대선 경선 때 55만 명이 늘었고, 대선 후보 경선 때, 이후에 또 30만 명이 늘었는데,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 출마자들이 대규모로 당원 모집을 했죠. 그리고 또 이준석이 자기가 위험에 빠질 때마다 뭐 당원 모집을 한다 한 것도 약간은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텃밭인 영남 비율이 확 줄었는데, 자, TK와 PK 다 합해서 39.67%,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은 37.79% 이렇게 돼서 2021년 전당대회 때는 영남이 51.3%로 가반이었고 수도권이 32.3%였는데 지금은 영남 비율이 11.6%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반면 수도권은 5.49%포인트가 늘어나서 영남과 수도권의 책임당원 비율이 비슷해졌다. 그래서 더 이상 이 국민의힘을 영남당으로 부르기는 어려워졌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연령별로 국민의힘 그러면은 장년층, 노년층이 뭐 주축을 이루는 그런 정당으로 인식이 돼 있죠. 근데 그것도 좀 바뀌었습니다. 젊은 층이 유입이 돼서 10대, 20대가 7.78%, 30대가 10.03%, 40대가 14.59%, 50대 25.56, 60대 29.24, 뭐 이렇게 70대 이상 12.8. 그래서 2030 세대 비율이 17.81%가 됐습니다. 그 2년 전에 비교할 때 6.21%포인트가 늘었다. 그리고 60대 이상 비율은 뭐 여전히 견고하지만 상대적으로 40대, 50대 비율은 줄어들었다. 자, 이런 이 인적 구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 책임당원 여론조사는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실시가 됐죠. 그런데 어제 한참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중에 이 중간 집계 결과를 보도한 매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체의 보도 내용은 김기현이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아직 가반은 안 됐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중간에 이런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발칵 뒤집혔죠. 아직 투표가 끝나지 않았는데 이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중앙일보에서 종합면에서 신면에서 상당히 중요 기사로 다뤘습니다. 이 중간 집계 유출 논란, 안철수 측에서는 나쁜 의도가 있다. 김기현 측에서는 터무니없다. 국민의힘 오늘 전대 컷오프를 발표를 하는데 그 전에 한 인터넷 매체가 어제 당 관계자 발언을 인용을 해서 예비군 경선 중간 집계에서 김기현 의원이 1위를 차지했지만 가반에는 미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여론조사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은 시점에서 책임 있는 당 관계자 발언을 인용한 중간 집계가 유출됐다. 그래서 선관위에 해당 발언자의 신원 확인과 징계를 요청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기현 의원 쪽은 당 선관위의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일부에서 보도의 출처가 마치 김기현 후보 측 관계자인 양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유감을 표명한다.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도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이 조선일보 7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4면 기사입니다. 대정부 질문이 사흘 동안 있었는데 계속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또는 이재명 수사에 대한 그 질의가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면서 정책 질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고성, 막말, 비아냥 없이도 치열한 정책 토론 가능했다. 야당의 류호정, 이용우 대정부 질문이 오히려 화제가 됐다. 류호정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오자 김건희 얘기는 안 하겠다 하고 정책 질문을 바로 했고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상대로 화물연대 사업자 판단 근거를 따졌다. 그래서 정치 질의가 아닌 정책 질의에
치중을 했다. 이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이런 내용이 정상적인 대정부 질문이 기사거리가 될 정도로 이번 대정부 질문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그런 장이 돼 버렸었습니다. 2월 10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